상간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소장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원고 배우자를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반대 입장에서 제가 원고 입장에서 소장을 쓸 때도 보면 이게 민사소송이지만 약간 형사소송적인 느낌, 그런 반성의 모드가 필요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소장을 쓰면서도 피고 측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거다라는 걸 함정을 파놓고 거짓말을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증거로 내서 판사님 보세요, 얘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해요 라면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피고 측 의뢰인 분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면 좀 난감할 때가 있기는 있죠. 그러면 이게 소송 과정에서 이제 원고가 주장을 할 때 피고가 계속 나의 배우자랑 만나고 있다라는 거를 주장했을 때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소장을 쓸 때 그런 증거가 있는데 빼놓고 함정을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아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느낌적으로 이것들 계속 만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태인데 어떤 소송의 과정에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재판부가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행위의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좀 있어요. 이미 원고 측에서도 끝났다는 건 알지만 그 전께 문제가 된다, 이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입증 자료는 없고, 그러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신사, 문서제출 명령 같은 거에서 통화 목록 조회하면 이제 시간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인지 주고받은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저희가 보통 90일 정도 해가지고 수발신 내역, 시간, 횟수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장에 25년 1월 1일 날 들어갔는데 얘들이 2월달, 3월달에도 계속 그 카카오톡 주고받은 정황이 그게 이제 수십 개가 나오면 계속해서 지금도 만난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여행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출입국 사무소 사실 조회를 하면 편명이 같아요. 편명이 다른 경우도 있죠. 좀 치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날짜가 같아요. 출국 날짜, 입국 날짜. 그것까지 달리하고 도착지가 같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만나시는 거면 모르겠지만 만나고 있는데 이걸 속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이렇게 소송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거 말고도 이렇게 원고분께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셔서 추가로 주장하신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저희 의뢰인이긴 하신데 저도 잘 안 믿기기는 해요. 원고의 배우자가 출장을 가게 됐고 나도 그 출장을 가게 됐는데 지역이 같아.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하필 기차도 같아. 그리고 기차도 같은 것도 그런데 그 같은 칸 옆자리예요. 진짜로 우연이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어드리기에는 제가 판사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원고께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천안역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남자는 서울까지 가는 거였고 이제 피고는 천안역에서 내리시는데 내리자마자 붙잡히셔가지고 차에 태운 거죠, 원고가. 네. 남자 몇 명을 차에 태우고 부모 집에 가자. 그래서 부모 집까지 가서 다 까발리고 이래가지고 형사건까지 갔죠. 피고 측에서 형사 고소해가지고 특수광범, 특수체포 상해까지 다. 그래서 기소는 되셨는데 원고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반소 청구까지 들어는 갔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한테 이제 그 부분 우연히 나는 갔을 뿐인데 원고가 오해를 해서 나에게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다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생활적인 걸 제가 만나라 말하고까지 개입할 수는 없는데 들키시지는 마시죠. 제가 재판이 결국은 입증 책임이잖아요. 입증 책임이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인데 우리가 거짓 주장을 한다는 걸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게 되면 위자료는 그만큼 올라간다. 자기가 이제 상간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서 아는 게 전화번호밖에 없고 이름 석자도 모르고 주소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화번호만 있으면 그걸로 저희한테 맡겨 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로 송달을 해달라, 어떤 피부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보내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 집행할 때 어려워요.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무실들은 그냥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말면 편하긴 해요, 저희도. 근데 그렇게 되면 뒷처리가 깔끔하게 안 되죠. 왜냐면 전화번호만 딱 알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통신사한테 조회를 해서 주민번호 찾아내고
초본 발급받고 그래서 당사자 변경 신청하고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하고 나서 돈을 안 줄 때도 그 주민번호하고 초본 주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수월해요. 더군다나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급여 압류할 때도 이제 그런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필요하고 주소 아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다 필요 없고 전화번호만 아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찾아내는 건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통지점사 하고 통지점사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알뜰폰이겠죠. 그럼 알뜰폰도 하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찾아내죠. 배우자가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름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번호는 들켰어. 네. 들켰는데 이름을 뭐 장영근이 아니고 장영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 소장을 쓸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통신삼자를 좋아했는데 장영민이 아니고 장영근이야. 이런 불일치가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저희가 확인서 받고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끝자리가 형제 자매 같다. 전화번호를 자기 핸드폰이 아니고 신용불량 이런 문제 때문에 네. 형제 걸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그러면 이제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럴 땐 재적등본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재적등본까지 가서 동생이다. 이 사람 거다. 다 찾아내기는 하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마사지 샵을 이제 두 분이 같이 갔는데 그 차량으로 가서 차량을 찍어 왔단 말이에요. 핸드폰은 대부분 비슷한 걸 써가지고 아예 조회가 안 됐었고 차량은 둘이 나왔으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 떼서 이제 그 사람 거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제 통신 3사의 사실 조회를 해서 가입자 이력을 확인을 하고 네. 전화번호조차 모르지만 자동차 번호를 알게 되면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고 뭐든지 꼬투리가 있으면 찾아내는 건 찾아내죠.